미국이 브라질과 인도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침착하고 법적 외교적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서 두 나라가 가진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 현실적 조건에서 비롯된 전략적 대응 방식입니다. 1.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현실적 배경들. 브라질은 16세기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부터 설탕, 커피, 철광석 등 자원과 농산물 중심의 수출 경제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 시장 충격에 취약했지만 동시에 대체 수요처를 찾아 협상으로 대응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1985년 민주화 이후 국제제도와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다자트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주의적 외교가 강화되면서 법적 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능력이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세계 최대 대두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며 철광석 수출도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브라질의 대미 수출액은 약 420억 달러 규모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약 27%로 최대 수출 파트너이며 EU와 남미 국가들도 중요한 시장입니다. 농산물과 자원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워낙 크다는 현실이 브라질이 당장 미국에 전면적으로 맞서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절 1858-1947년 원자재 수출 강요와 산업 억압을 경험했으며 이는 독립 이후 강한 경제민족주의와 보호주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네루 초대 총리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고 1950-60년대에는 높은 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비동맹 운동을 주도하며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외교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1991년 경제 자유화 이후에도 인도는 신중한 개방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영국식 법제의 영향으로 법과 제도에 의존하는 문화가 강하며 다종교다원어 사회에서 길러진 다변화 감각은 무역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수준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제약,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도의 대미 수출액은 약 78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UAE 약 7%, 네덜란드 약 5%, 중국 약 5% 등으로 수출선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서비스 수출은 약 1940억 달러 규모로 상품 수출을 뛰어넘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비스 특성상 관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두 나라는 모두 식민지 경험을 통해 강대국 일방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비동맹 전통을 바탕으로 WTO 제소와 외교적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 다변화가 가능한 경제 구조와 즉각적인 맞불보다 시간을 벌며 협상력을 높이는 정치 문화가 공통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브릭스 BRICS 회원국으로서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관세 50% 대응하고 있는 전략들. 브라질과 인도는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으나 대응 방식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 협의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통상 협의 요청 후 60일의 협의 기간을 거쳐 합의에 실패하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보통 2-3년이 소요되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도 역시 상응 조치를 WTO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과거에도 미국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 혜택 박탈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한 경험이 있으며 다자 무역 규범을 활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내부적으로 보복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상으로는 미국산 밀 옥수수, 석탄, 기계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농업주의 제품을 타깃으로 하여 미국 내 정치적 압력을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보복 관세 품목 후보군을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시 인도는 아몬드, 사과, 호두 등 약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선별적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수출세 환급, 보조금, 수출신용보험 제도를 강화하여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품 수출 촉진 제도 MEIS와 서비스 수출 촉진 제도 SEIS를 통해 수출액의 5%를 환급해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출 지원 예산을 약 15% 증액했습니다. 브라질도 국립경제사회개발은행 BNDES를 통한 저리융자와 수출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브라질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약 100억 헤알, 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신용 한도를 배정했습니다. 또한 헤아라 약세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유럽 자유무역연합 EFTA과의 무역협정을 2024년 3월 발효시켰으며 이를 통해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무역 장벽을 낮췄습니다. EFTA는 향후 15년간 인도에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영국, 호주,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도 진행 중이며 동남아시아국 가연합 ASEAN과의 무역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중 수출액은 약 1,04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했으며 주로 대두, 철광석, 원유 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EU와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도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체결되면 약 7억 명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시간을 벌면서 다자 무대와 외교 협상을 활용해 국제적 지지를 모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G20 의장국으로서 2024년 그리고 인도는 전년도 G20 의장국 2023년으로서 축적한 외교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브릭스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를 강화하고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브라질 인도에 예상되는 전망들. 미국의 고율 관세는 당장 수출 기업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철강 약 18억 달러 수출,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이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섬유 의류 약 45억 달러, 보석 약 100억 달러, 기계류 약 78억 달러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보조금, 환급, 환율 조정 등으로 충격을 흡수할 것입니다. WTO 절차는 수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겠지만 이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는 시간 벌기 전략이 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정책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중기적인 조치로는 선별적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겨냥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2026년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한 전략적 보복이 예상됩니다. 무역 다변화는 점차 성과를 내며 미국 시장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현재 10%에서 7-8%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인도는 18%에서 15%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중국, EU,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 덜 의존하는 구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의 일방주의의 제도적 외교적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릭스 회원국 간 자국 통화 결제 확대, 신개발은행 NDB 활용 증대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자국 산업의 자립과 공급망 재편도 병행될 것입니다.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통해 제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브라질은 농업 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무역 충돌에 대한 회복력이 커질 것입니다. 4.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전략. 한국의 현실 브라질 인도와의 차이점. 한국은 브라질 인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대미 수출액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넘어섰으며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36.6%로 주요 20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브라질 약 15%이나 인도 약 20%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한국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는 556억 6,508만 달러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7월 30일 극적인 협상을 통해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브라질 인도와 달리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관세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점. 첫째,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소수 품목의 수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정 품목에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브라질이나 인도와 달리 한국은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인구 5,100만 명의 한국은 14억 인도, 2억 브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며 이는 외부 충격을 내수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관계가 있어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브라질 인도가 비동맹 전통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만의 강점 활용한 대응 전략. 한국은 브라질 인도와 달리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는 미국도 필요로 하는 핵심 품목이므로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서의 가치를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높은 교육 수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가 미국의 강경한 관세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역사적 경험, 문화적 전통, 현실적 기반에서 비롯된 전략적 선택입니다. 두 나라는 과거 식민지 경험에서 배운 경제민족주의, 다자주의 전통, 대체 가능한 경제, 구조, 협상 중심 정치 문화를 토대로 즉각적인 맞불보다 제도적 외교적 대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와 다른 경제 구조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대응 전략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WTO와 FTA를 활용한 법적 대응, 수출 시장 다변화, 기업 지원 강화, 선별적 보복 준비, 다자외교 활용, 내수 경제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국만의 강점인 첨단 기술 경쟁력, 빠른 실행력, 한미 동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단기적으로는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